안녕하십니까, 조읍종입니다. 2014년은 광개토 대양비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특히 활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광개토 대양비가 세워진 414년, 즉 장수왕 2년으로부터 꼭 16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600년이나 된 이 광개토 대양비는 여전히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아직도 그 내용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그로 인해 한국 고대사는 물론 한중일의 역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광개토 대양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 대양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요? 광개토 대양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석이고,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역사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그 모양이 좀 특별했다는 것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광개토 대양비는 동아시아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사면 돌기둥 형태의 비석입니다. 원래 비석이라는 것은 무덤 앞에 죽은 이의 일생과 공적 등을 기록해 추념하고 후손에게 알리기 위한 기념비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현재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는 문화는 사실 중국에서 먼저 발생해 우리에게 전해졌던 문화입니다. 때문에 그 모양도 대부분 판석의 앞뒤의 내용을 기록하는 중국의 묘비, 이면비의 모습으로 비슷한 형상이죠. 하지만 광개토 대양비는 그 내용이 사면에 빼곡히 담겨 있어 중원 문화와는 다른 동북아시아만의 독특한 비석 문화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광개토 대양비의 형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광개토 대양비를 돌기둥 형태의 거석 기념물로 보았을 때 이는 청동기 시대의 입석, 즉 선돌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돌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신석기 청동기 시대 이래의 거석 기념물 문화입니다. 주로 예배와 기원의 대상이 되는 기념물적 성격의 구조물이었습니다. 또한 몽골과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는 이와 비슷한 사슴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슴돌은 역시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에 세워진 사면 돌기둥으로 각면마다 사슴들이 새겨진 선돌 같은 사면비란 점에서 고구려 광개토 대양비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즉, 광개토 대양비는 청동기 시대 중앙아시아의 돌기둥 거석 문화와 중국의 묘비 문화를 융합해 고구려만의 새로운 기념비 문화를 이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구려만의 독특한 사면비 문화는 충주 고구려비로 계승되어 나타났고, 이후 돌궐과 위구르 민족에까지 전해져 10세기경까지 동북아의 독특한 문화로 유지되었습니다. 자, 그럼 광개토 대양비의 사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광개토 대양비는 내용 구성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일면에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광개토 대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광개토 대왕의 위대한 훈적, 즉 나라를 넓히고 백성들을 편안케 한 말 그대로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의 업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광개토 대왕릉을 지키고 청소하는 수묘인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은 아마 그분의 업적과 정복 사업에 대한 것일 텐데요. 이 기록에 따르면 광개토 대왕이 북쪽으로는 동부여를 정복했고, 서쪽으로는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까지 차지했으며, 남으로는 한강선에서 저 밑에 가야 지역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신라왕 뇌물마리간의 원군 요청에 의해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왜구를 물리쳤으며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당시 고구려의 입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적이 아닌 수묘인에 대한 기록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광개토왕은 자신의 무덤을 만년간 지켜줄 수 있는 수묘인으로 고구려인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잡아 데려온 신뢰 한예인, 즉 백제 지역에서 데려온 한예인들을 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으로 쓸 때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신하나 지역민들을 쓰는 것이 관례인데, 새로 잡아온 포로들을 사용한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상황 및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백제 지역의 한예인들이 고구려인과 언어와 문화적으로 동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은 이후 수묘인으로 원래 고구려인들을 추가로 배속하면서 신뢰 한해들이 법칙을 알지 못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개토왕은 백제 및 동해안의 한해인들의 거주 지역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만년간 무덤을 지킬 수면으로 그 지역민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포용했다는 것을 역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포괄하는 첫 시도로 우리 민족의 원형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구려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고 광개토 대왕비가 중국 소수민족인 고구려 정권의 대표 유적으로 소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았다시피 광개토 대왕비는 중국의 무덤 및 비석문화와는 완연히 다른 고구려만의 비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구려는 중국과는 연결지을 수 없는 온전한 역사와 독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개토 대왕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의 근원이 되는 한 문장과 그에 숨겨진 여러 비밀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